네,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양상인데요. 이 박스권 상향 돌파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제이 자산운용의 김영익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OECD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 1.9%로 전망을 했는데 2% 아래로 내려간 게 지금 2001년 이후에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문제점은 잠재 성장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 한 10% 성장이었었는데요. 그다음에 97년 애한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 현재는 1%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한 0.9% 안팎 또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죠.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 2%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가 하회한다 이렇게 OECD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성장률과 비교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해부터 한국은행이 앞으로 5년 동안 1.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성장률이 한 0.9%, 능력 이하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만큼 성장한 걸 잠재 GDP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GDP가 OECD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추정해 보더라도 잠재 GDP보다 1% 이하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데 현재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일단은 정부 지출, 소비 지출을 늘려가지고 능력이 1.8%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성장해보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렇게 성장률이 하락하는데 AI 투자 같은 걸 확대해가지고 잠재 성장률을 좀 올려보자.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평균 성장률을 보면요 계속 하락했었어요. 지난 정부 2.1%였습니다. 그러나 전화한국은행 추정하면 앞으로 5년 1.8% 정도 나오는데요. 이번 정부가 그걸 3%로 한번 올려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해놓고 있는데요. 과연 올라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가면은 좋겠네요. 올라가면은 좋은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면 노동이 증가해야 되고 생산성이 증가해도 자본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올리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7월 산업활동을 보자면은 지금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약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저효과 때문인지 아무튼 5개월 만에 트리플 지금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근에 또 민생 소비 쿠폰도 풀면서 약간은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기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고요. 그다음에 OECD도 한국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지난 7월까지 통계청의 선행지수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녁에 OECD가 7, 8월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OECD 선행지수가 통계청 선행지수 한 2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8월까지 올랐어요. 저걸 보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는데 올 1분기를 저점으로 내년까지는 능력 수준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이 하락하지만은 단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생 회복 쿠폰 때문인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우리 그 소비자 심리의 지수가 118이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그 소비가 증가하고 심리가 개선되고 실제로 소비가 증가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소매 판매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민생의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그것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비를 구성하는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 이미 저점을 치고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성장률을 보면요. 2분기도 한국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우리가 0.6% 증가했다. 그런데 소비는 0.9% 증가하면서요. GDP 성장률보다 소비가 다소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뭐 수준 자체는 낮지만은 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 네. 우리나라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중심으로 또 경제가 많이 돌아가니까 수출도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부진하고 그리고 미국발 관세의 영향에서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수출도 한마디로 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예, 작년에 수출이 많이 증가했었고요. 예, 그런데 올 상반기에 0.03% 약간 감소했어요. 네. 근데 7, 8월 수출 보니까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 선행하는 게 OECD가 발표하는 G20 선행지수인데요. 저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저걸 보면 앞으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물론 미국으로는 수출이 지난 8월에 12%나 감소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관세 영향도 있지만은 미국 소비자들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거죠. 대신에 유럽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출이 한 10% 안팎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비도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GDP가 총체적인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난 1분기에 0.0% 전년 동기 대비, 그러나 2분기에 0.6%였고요. 뭐 제가 하반기 전망해 보면은 1%대 중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한 2% 안팎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행지수 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수출 두 가지가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제 저점을 치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 회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네. 것인가. 과거에 보면은 1순환에서 우리가 11순환까지 경기 순환을 11번 거쳤거든요. 평균 확장 국면이 33개월이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때는 그보다 길고 어떤 때는 짧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이거 소비나 수출을 보니까 최소한 내년까지는 저는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너무나 힘들거든요. 마침 지난달에 지수 자체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 부진을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4분기 가면은 네. 다시 저 박스권을 돌파해 가지고요. 다시 그 내년 1분기까지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8월, 9월 초 중순까지는 조정을 거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7월 14일 우리 코스피가 3,200 넘고 지금 계속 그 맞아요. 안팎에서 지루한 조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정을 언제 벗어날 것인가? 그거는 경기라는 겁니다. 경기가 앞서 회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증시 유동성도 증가하다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제가 저 코스피를 적정 코스피를 추정할 때 명목 GDP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명목 GDP가 2.9%, 적정 코스피가 한 3,260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제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를 발표했는데요.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어요. 예, 2분기가 좋네요. 전년 동기 대비 3.4%인데요. 그거는 그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네. 명목 GDP 2.9에서 3.6%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저게 중앙값인데요. 예. 3,288 정도. 뭐 이것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4분기 내년 1, 4분기는 저거를 돌파하고요. 내년에는 뭐 한 3,450이 그게 그 평균 주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박스권을 견디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3,400선까지 올라오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기대를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를 흔들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 주 FOMC 네. 결과인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 고용이죠. 중요하죠. 고용이 어떻게 발표될지 관심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고용은 이미 감소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증가세가 둔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고용이 3만 5천 명 증가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19만 2천 명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 보니까 8월에는 7월보다 좀 증가한 7월에 7만 3천 명이었는데 한 7만 5천 명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더라도 고용 증가세는 이제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 ADP 고용도 발표되고 주간 실업상체 흥국건수도 발표돼가지고 좀 부진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어저께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과거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금리보다는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FOMC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고 네. 금리를 내리더라도.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작년 7월인가 8월에 8월 초였었죠. 네, 그랬었잖아요. 하루에 뭐 6% 맞아요. 코스피가 급락했던 예. 경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하할 겁니다. 9월에도 인하하고 저는 앞으로 그 11월, 12월에도 두 차례 네.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미국의 대순부채가 26달러. 외국인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달러가 약세된다고 예상하면은 한해지를 하면서 달러를 매도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게 가장 큰 리스크 같습니다. 예, 그 리스크로 뭐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하면요, 네. 예,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식은 매수할 기회가 아닐까,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갑자기 시장에 일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체리 피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지금 9월, 10월, 11월 전망을 네.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미국 통화정책 목적이 네. 이제 물가 안정하고 그다음에 예, 최대 고용이죠. 근데 물가는 뭐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그런 소비자 물가,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상반기 2.6이었고 특히 7월은 2.9%까지 근원 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건 고용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둔화되면은 아마 실업률 올라가면 미국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 연준이 뭐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강조하면서 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예, 제가 미국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한 3.75% 정도 나옵니다. 지금 4.5%인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금리를 내릴 때 단기적으로 미국 주가가 금리보다는 주가를 결정하는 네. 경기, 기업 수익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2, 3일 정도 보통 예전에는 금리를 인하할 때 조정이 있었죠. 예, 예. 아마 이번에도 네. 뭐 다다음 주에 그런 거 FOMC 결정이 있는데요. 예, 그 무렵에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 시에도 주가 매수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우리 반도체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뭐 반도체 관련주,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관련주가 너무 싸졌어요. 그렇죠. 예, 자동차 이익에 비해서 지금 자동차가 너무 싸졌고요. 뭐 PER, PBR,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예, 저는 뭐 내년 초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 5% 받고 최소한 자동차 주가가 5% 이상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뭐 자동차를 사놓으시면은 10% 이상 수익은 가능하리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지수는 많이 안 오를 텐데 그 가운데 조금 저평가된 거 이런 주식을 찾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자동차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더데이 자산운용의 김영익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